정부가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해법을 공식 발표합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여 만인데요. 한일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과거사 문제를 매듭 지어놓고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이 아닌 제3자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입니다. 지급 대상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배상금은 이자까지 모두 약 40억 원입니다. 일본 측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한 결과입니다. 이미 재단에 60억 원을 기부한 포스코처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셈이 됐습니다. 대신 한국정경련과 일본 게이단넨, 양국 경제단체가 한일 미래세대 교류를 위해 별도로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역시 미래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측 경제계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결국 전범 기업의 배상을 이끌어내지 못한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4년 넘게 이어진 배상 문제를 일단락하기로 한 정부는 이미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김성한 실장이 현안 문제가 잘 매듭 지어지면 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외교가에선 당장 3월 말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양측 간에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어떤 발전 등을 위해서 다양한 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이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로 한일 정부 간 관계 개선엔 한 발을 내딛게 됐지만 국내적으론 과거사 문제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미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해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시각 5일 미국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 실장은 취재진에게 최근 미국이 자국 반도체 공장에 보조금을 주기로 하면서 과도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것과 관련해 솔직하게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알려진 부분과 다른 또 보다 심층적인 그런 어떤 미국의 속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미국과 한국은 공급망에 있어 같은 배를 타고 있다며 우리 업계나 경제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잘 맞고 어긋날 가능성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 실장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협상에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며 앞으로 발표될 한일 현안 해법에 대해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별개의 이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는 8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와 시기를 확정하기 위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고위 관료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김 실장은 또 이번 방문에서 대북 확장 억제, 핵 우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도를 더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역점을 두고 토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지난 주말 인천 전통시장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술에 취해 10분 만에 5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아파트 단지 너머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거대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연이어 폭발하는 소리도 잇따릅니다. 다 터져. 엄청 터진다. 그젯밤 11시 반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확산되면서 시장 내 점포 55개를 태웠습니다.
불이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엄청나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시장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와라. 날이 밝은 시장은 앙상한 철골 구조만 남아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불이 난 점포는 가게 안팎이 모두 타버려 원래 무엇을 팔던 곳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재의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도 이렇게 주저앉았습니다. 손님들에게 팔려던 냄비와 그릇도 배추와 무도 모두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다 탔어요, 다 탔어. 어저께 주말이라 이틀 장 보려고 많이 또 갖다 놨지. 요새 야채금도 비싼데. 잿더미가 돼버린 가게 앞에서 상인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진정이 안 돼갖고 밥도 안 넘어가고 어젯밤에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게 뭐 몇 시간 사이. 경찰은 시장 주변 CCTV를 분석해 방화 용의자로 4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CCTV에는 이 남성이 시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불을 지르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10여 분 사이에 시장 안팎 5곳에 연이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이르면 오늘 오전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밤사이에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3곳이 모두 탔고 경북 포항에서는 아파트 화재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상가를 집어삼킨 시뻘건 불길이 매섭게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강원도 삼척 번개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점포 3곳과 업한장 1동이 대부분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 점포에서 시작된 불이 옆 점포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 강하게 일렁이는 불길이 윗집 베란다까지 집어삼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북 포항시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베란다 창문 쪽에서 빨간 불이 이제 옆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와 거실 등을 대부분 태운 뒤 40여 분 만에 불은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29명이 밖으로 대피했고 가정집 안에 있던 가전제품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엔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고물상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구급차나 소방차나 경찰차가 이렇게 한 대 한 대 오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보니까 좀 높이 불길이 막 치솟더라고요.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물상에 쌓인 폐기물 더미 등이 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역대 최저치인 5% 안팎으로 잡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비는 대폭 증액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GDP 성장률 목표를 공개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5.5% 안팎을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해 3% 성장에 그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예상보다 낮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와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5%는 넘을 거란 예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고 중국 당국의 경제 정책도 대대적인 경기 부양보다 안정적 성장에 방점을 둘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압박 같은 외부적 요인에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막대한 재정 적자 같은 내부 불안 요인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3%나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편 올해 중국 국방비는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293조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57조 원인 한국의 5배, 65조 원인 일본의 4.5배나 됩니다. 1,000조 원이 넘는 미국에는 아직 비할 바가 아니지만 2020년 6.6%에서 매년 꾸준히 증액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대만 통일을 위한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도 어제 전인대 업무 보고에서 대만 통일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